지지 더 강화됐다. 이 얘기를 이재명 대표가 했다는 걸까요? 지지가 더 강화됐다. 무슨 지지를 말하는 걸까요? 일단 화면 좀 보시죠. 자, 어제 한 언론, 한 지역 언론이죠. 이재명 대표가 인터뷰를 했는데 이런 질문을 이런 걸 받았어요. 10월 사퇴설 이런 게 있는데요. 사퇴 후에 비대위 꾸린다는 이런 전망들이 있는데 어떻게 좀 생각하십니까? 라는 질문에 우선 그거요. 전망이 아니라 기대입니다. 특히 여당이 그럴 거예요. 그 기대 여당 기대 아닙니까? 약간 이렇게 칩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꺼내요. 본인이 78%라는 역사에 없는 압도적 지지로 당대표가 됐다. 지난해 전당대회 당시 당대표 이 경쟁 당시에 본인이 얻었던 득표율을 거론을 하면서 그런데 지금도 그 지지는 유지를 넘어서 더 강화됐다. 그러면은 지금 본인이 받고 있는 본인이 체감하는 지지는 거의 한 90% 간다는 소리입니까 지금? 이 얘기를 꺼내놨습니다. 이거 좀 얘기해 봐야 되는데요. 그런데요. 이 사퇴설에 대해서 일축하는 이런 의견은요. 앞서서도 이재명 대표가 좀 꺼내놓은 얘기가 있어요. 좀 지난 영상인데 맥락은 좀 비슷합니다. 들어보시죠. 뭐가 잘못하면 당대표 내려와라. 책임지고 내려와라 하는데요. 그런다고 제가 안 내려가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행정은 80점, 정치는 20점. 실망스럽다 그 말인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정치가 어렵긴 어렵습니다. 그 10월 사퇴설을 좀 잠깐 나왔었는데 좀 어떻게 보세요? 글쎄. 기자들 질문에는 그냥 웃고 말았는데 어제 언론 인터뷰에서는 일축을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 유지가 아니라 더 강화돼요. 지지가 78% 그거 이상입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꺼내놨거든요. 근데요, 김재섭 위원장. 네. 김재섭 위원장 보시기에 지지가 더 강화된 것 같습니까? 그렇다면 그 근거가 있어 보입니까? 저는 지지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근데 이재명 대표 말에 저는 힌트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지가 확장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지지가 확대됐다고 하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지지가 강화됐다고 했습니다. 강화하고 확장은 어떻게 다른 겁니까? 강화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지지층들이 더 열렬히 지지한다는 얘기고요. 더 열성이 됐다? 네, 지지가 확장됐다고 하는 것은 당 지도부로서, 당 대표로서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더 폭넓게 포용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재명 대표는 말 그대로 지지층을 짠물로 만드는 건 잘해왔거든요. 그러니까 저 강화된 거는 짠물이 됐다는 뜻입니까? 짠물이 됐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강성 팬덤층인 이른바 개딸분들을 위한 정치를 이재명 대표는 당대표 취임 이후로 꾸준히 해왔습니다. 애초에 민주당 내에서 수박 논쟁이 일어났을 때도 그 시발점은 바로 이재명 대표였거든요. 원래 대선 국면에서 이재명 대표가 그 이낙연 후보를 공격하는 과정에서 우리 안에 수박 기득권들이라는 표현을 본인이 직접 쓰셨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 내 수박 논쟁이 다시 한번 촉발이 됐고 이재명 대표는 당 대표를 유지하면서 본인의 개딸들의 권한들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계속 정치를 해왔어요.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혁신위원회에서도 권리당원의 어떤 투표권 강화 같은 것들이 대의원제의 영향력을 완전히 축소시켜버리는 거. 결국 이재명 대표를 지지하는 권리당원 중에서도 강성 팬덤층을 강화하기 위해서 계속 이재명 대표는 그들만을 위한 정치를 해왔거든요. 강화된 게 맞다 이 뜻이네요. 그렇죠.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소금물이었는데 더 짠물이 됐으니까 지지가 강화된 건 맞다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지율을 이렇게 자랑하는 게 저는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궁색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이 앞서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이야기를 하셨습니다마는 78%라는 압도적인 지지율로 당선이 되셨거든요. 근데 지지율이라는 것은 그냥 나 자랑하라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혁신을 하면서 그 지지율을 깎아먹으라고 있는 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보관소 같은 건데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을 자랑했지만 그 지지율을 바탕으로 민주당 내 어떤 혁신을 해놨느냐라고 생각해보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그렇게 압도적인 지지율을 가지고 있었으면 굳이 혁신위원회 띄울 필요 없이 본인이 가지는 막강한 지지율로 민주당을 먼저 혁신했었어야죠. 그러나 그런 거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도 더 웃긴 것은 예를 들면 송영길 전 대표라든지 김남국 의원이라든지 민주당 내에서 문제를 발생하게 했던 그 인물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는 그 어떤 징계 조치도 하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다 탈당하게 만들었거든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지율 높다라는 것이 본인 지지율 자랑하기 위해서 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지지율 자랑만 하지 마시고 민주당 내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국민들이 비판한 지점들을
개혁하라고 그 지지율 써먹으라고 있는 거니까 예. 그걸 써먹으시고 그리고 지지도 자꾸 강화만 하지 말고 확대를 하셨으면 좋겠다 이 생각이 좀 듭니다. 갑자기 저는 김재섭 위원장이 지지율 강화된 거 맞습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칭찬이 아니었군요. 짠물입니다. 짜도 보통 짠 게 아닙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셨는데 자 조승현 부위원장이 보시기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지지가 더 강화됐다고 보시는지 그렇다고 그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강화라는 단어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서 이제 짠물이라고 표현하셨는데 물론 강성당원들은 있습니다. 예. 그리고 그 강성당원들이 더 적극적으로 때로는 과격하게 활동하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은 대다수의 77.77%의 민주당 당원들이 적극적으로 활동하진 않더라도 예. 같은 생각을 공유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냐면은 검찰이 무도하게 우소부리의 권력을 활용해서 야당을 탄압하고 야당을 모욕하고 예. 야당 대표에 대한 계속 지속적인 명예훼손을 하지만 아직까지 대장종이 됐던 쌍방울 FC가 됐던 쌍방울 변호사비 대납이 예. 됐던 하나도 나온 게 없고 뭐 뇌물죄라 그러고 428조 저수지에 묻어놨다고 했지만은 뇌물죄로 기소도 못했습니다. 배임이라고 해서 뭐 제대로 열심히 일을 안 했다 이걸로 기소를 했는데 안고 빠진 찐빵이거든요. 그런 사태를 보면서 검찰이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 이거에 대해서 알고 있고 그래서 우리 이재명 대표를 지켜야 되고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민주당이 나아가서 총선을 치러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저변에 깔려 있습니다. 예. 다만 여의도의 눈높이로 봤을 때 그런 어떤 매너리즘에 빠진 기득권 엘리트 정치인들이 봤을 때는 이재명 대표를 무시하는 거죠. 예. 쉽게 얘기해서 뭐 품격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무시를 하는데 당원들은 사실은 거기에 대해서 동질감을 느끼고 응원하고 이런 강화되고 있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말씀드리는 거고요. 기대라는 말을 아까 사용이 됐는데 그거는 예. 피그말리온 효과라고 설명드리고 싶어요. 오. 자꾸 기대하고 이재명 대표를 날리면 공천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기대감에 검찰의 편에 서가지고 그게 여당의 기대라고 아까 얘기를 꺼내놨던데요. 여당도 기대하지만은 야당의 일부 의원들도 기대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이재명 대표를 날리면은 예. 공천 받을 수 있다 이런 생각으로 검찰 편에 서서 체포동의안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결시키려는 예. 이런 움직임이라든지 계속 언론에 나와서 예. 내부 총질하는 이런 문제들이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말씀만 더 드리자면은 그런 당대표 날리면 공천 받을 수 있다 생각하는 이런 생각은 착각이고요. 당원들에 의해서 오히려 날리면을 당할 수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에 준비된 목소리가 두 분이 등장하는 게 한 분이 이게 조승현 부위원장이 말씀하시는 그분에 해당되는 걸까요? 그리고 또 한 분은 이재명 대표하고 아주 가까운 분이시죠. 서로 상반된 얘기를 꺼내놉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다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이재명 대표는 끝까지 안 물러나고 싶을 겁니다. 책임을 지라 이런 차원이 아니고 지금 본인의 문제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방탄정당, 사당화 그리고 당내 여러 가지 부조리 이러한 부분이 파생되고 있기 때문에 빨리 그 당대표직을 물러나는 것이 당을 위해서나 본인을 위해서나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예. 일부에서는 이재명 당대표가 사퇴하는 게 최선책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좀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당에 여러 가지 절차가 있기 때문에 예. 혼란이 유발될 것이고요. 예. 총선을 위한 어떤 당내 기구들을 만들고 할 때 저는 이재명 당대표가 당 안팎의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갖고 또 당의 변화와 혁신 안들을 그 당시 구체적으로 내놓고 그러고 난 다음에 어떤 것이 당의 승리를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인지를 선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석 대변인, 지금 이재명 대표 사법 리스크가 뭐 현실로 나타나는 차원이 아니라 점점 커지고 있거든요. 사실은요, 뭐 소환도 계속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사퇴서를 단칼에 한마디로 일축을 한 내용이 나왔단 말이에요. 이재명 대표의 이 자신감의 근거는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자신감이 없는 거죠. 아,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진짜 자신감이 있으면 본인 지지가 강화되고 있다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굳이 안 하죠. 다 아는데. 예, 그걸 왜 해요? 뭐 77.7%였죠? 뭐 78% 지지율로 이제 뭐 역대 올림을 하면 78%입니다. 뭐 그걸로 당선이 됐던 그 1년 된 얘기예요. 3일 있으면 1년 됩니다. 그 얘기 굳이 뭐 하려고 합니까? 지금이 중요한 거잖아요. 이재명 대표 솔직히 말씀드리면 당에 폐를 끼쳤잖아요. 그것도 당대표로서 폐를 끼친 게 아니라 예. 본인이 성남시장 시절, 뭐 경기지사 시절 그러니까 결론은 당대표로서 일이 아닌 다른 때 그때 일로 해서 이렇게 당에 예. 여러 가지 좀 문제를 일으켰다면
당원들한테 미안해해야죠. 미안해야지 당원들이 나를 더 좋아하고 있으니까 나는 절대 안 내려간다. 그런 얘기 할 필요가 없어요. 진짜 자신 있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안 하죠. 그 부분이 안타깝고 예. 아까 배임 말씀하셨는데 일을 열심히 안 해서가 배임이 아니에요. 배임은 본인이 속한 조직에 대한 이익을 배신하고 다른 이익을 추구할 때 배임이 되는 겁니다. 배신한다고 할 때 배짜예요. 열심히 일했다고 배임 그게 아니고 충분히 성남시라든지 예. 뭐 경기도 이쪽 영역에 그 연결되는 그런 이익과 다른 행동을 조직의 수장으로서 하지 않았다. 그것이 지금 이재명 대표의 문제가 되는 거다. 이거 꼭 지적하고 싶었습니다. 정기장 교수님. 반론 한마- 잠깐만, 정기장 네. 교수님. 정기장 교수님. 이재명 대표가 본인의 지지가 뭐 유지되고 있다. 이 정도로 그친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강화되고 있다라고 굳이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지 않을까요? 저게 이 인터뷰가 언제 했는지 좀 저는 어제인가요? 어제 나왔습니다. 시점에 대해서는 저는 별로 이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어제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는 지금은 나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말을 할 상황은 아닌 것 같다. 아, 오히려 지금 이재명 대표를 둘러싼 당내 환경이 굉장히 녹록치 않은 상황입니다. 취임 1년 차인데요. 예. 앞서 언급했습니다만 야당사의 77.7%의 압도적 지지라고 하는 그런 엄연한 또 객관적 팩트가 있습니다. 예. 당선이라고 하는. 예. 자, 두 번째. 여러 번 거론되고 있습니다만 검찰의 수사의 어떤 정치적 형평성이라든지 중립성이 완전히 훼손됐다고는 하지만 예. 어쨌든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을 지금 당대표 취임 기간 1년 동안에 헤어나오지 못하고 있는 사법 리스크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곤혹스러움이 있는 거죠. 자, 여기서 필요한 것은 저는 당원과 민심을 믿고 당당하게 맞서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자, 첫 번째 과제가 뭐냐? 자, 내로남불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오. 김남국 의원 제명동의안 건. 어. 자, 누가 봐도 민주당을 탈당했지만 예. 아니 총선 불출마한다고 제명동의안이 없어집니까? 지금 이게 연기가 됐는데도 뭐 또 이상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죠, 결국은 지금요. 총선 예. 불출마와 의원직 제명 아무 관계 없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 면에서 좀 과감하게 입장을 밝히는 모습, 뭔가 국민 앞에 보이는 모습이 있어야 되죠. 예. 자, 이재명 대표 여러 번 얘기하십니다. 영장 청구 얼마든지 해라. 예. 내 비회기 동안에 영장 실질심사 받겠다. 자, 그런데 이미 물 건너갔습니다. 검찰은 영장 청구할 의사가 없습니다. 그런 걸로 보이죠, 자, 지금. 그럼 9월 중 청구가 불가피합니다. 그럼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겁니다. 자, 체포동의안 표결 당당히 임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죠. 당원과 지지자를 믿고 정면 돌파하겠다. 예. 자, 이런 자세가 지금 요구되는 것이지 당원과 나에 대한 지지가 강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자기 만족적 수준에서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자, 그리고 살신성인의 자세가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될 때다. 예. 어떻게 하면 당을 살리고 내 정치적 리더십을 회복할 수 있는지를 고민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예. 지금 지지층이 강화됐다는 얘기를 함으로 해서 전체적인 상황을 자칫 예. 모면하는 듯한 이런 모습으로 비치는 것은 바람직스럽지 않다라는 게 제 판단입니다. 정기환 교수께서 그냥 쓴소리도 그냥 보통 쓴소리가 아닌 걸 해주셨어요. 아까 조승현 부위원장이 뭐 말씀하실 건데 제가 한 30초 드릴까요? 뭐 네네. 반박을 하시는가 반론하실 짧게 것 같은데. 얘기하겠습니다. 예. 배임 관련해서 얘기를 나와서 이제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나오면서 그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성남 시민에게 피해를 준 범죄 오. 혐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하고 예. 같은 취지잖아요, 배임이. 근데 사실은 그렇게 성남 시민들한테 피해를 줬다면 100만 성남 시민이 이재명 시장을 두 번이나 선택을 했을까요? 1,300만 경기도민들이 이재명 대표를 경기도지사로 선택했을까요? 1,600만 대한민국 국민이 대통령으로 찍었을까요? 대통령 후보로서? 그러니까 그거를 성남 시민에 피해를 줬다. 이것은 성남 시민이 판단할 문제지. 알겠습니다. 그 한동훈 장관의 그 상상 속에서 할 얘기가 아니다. 윤석 대변인 한 30초 들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땐 몰랐잖아요. 아, 그 몰랐다. 선거할 때 이 의혹이 있었습니까? 성남시장 선거 2010년, 2014년 선거인데 그때 알았어요? 그리고 2015년, 16년 이때 두 번 당선된 이후에 한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남시 선거 얘기는 적어도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는 맞지 않는 얘기잖아요. 네. 뭐 한 30초 드릴게요. 이게 맞지 말씀하세요. 않는 몰랐다고 얘기잖아요. 하셨는데 예. 그 대한민국 국민들이 그렇게 뭐 선동에 휘둘리거나 그렇게 속아 넘어갈 국민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시정에 임했는지 도정에 임했는지 이런 걸 다 알고 이 사람의 진심이라든지 예. 이 사람의 능력을 알고 찍는 거지. 검찰이 무슨 얘기한 것처럼 뭐 428억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 때문에 예. 그런 거에 현혹될 국민들 저는 아니라고 그러면 생각합니다. 대선 결과가 말해주네요. 그 얘기는.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뭐 이 조승현 부위원장께서 계속 검찰 수사 관련된 얘기를 계속 설명을 해주고 계세요. 알겠습니다.
갑자기 좀 뭐가 좀 치열해질 듯한 살짝 이재명 대표 나오니까 그랬는데요.